안녕하세요. 오늘 강연을 맡은 영어영재연구소 최정혜입니다. 저는 아이를 너무도 사랑해서 아이들 곁에 있는 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어른들을 만나서 강의를 하고 글을 쓰고 또 상담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강연, 저는 사춘기 아이, 갱년기 부모, 관계 읽기. 어차피 마음대로 산다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춘기와 갱년기, 그 불멸의 쉽지 않은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춘기, 우리 모두는 거쳤습니다. 모든 성인, 모든 어른은 거쳤는데요. 그런데 내 아이가 사춘기가 된다고 하면 부모로서 너무 두렵고 내가 지혜롭게 잘 도와줄 수 있을까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우리 모두는 사춘기를 거쳐왔는데 왜 걱정이 왜 그럴까요? 시대가 달라져서 그럴까요? 아니면 지레 겁을 먹어서 그럴까요? 둘 다일 수도 있고요. 또 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강연 전에 요즘 아이들이 더 힘들까요? 우리가 자라던 시절 그때가 더 힘들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많은 부모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요즘 아이들이 더 힘들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경쟁이 더 힘들고요. 또 어려서부터 공부에 더 빨리 노출이 되고요. 또 맞벌이 하느라 아이들을 돌봐줄 시간도 부족하죠. 아이들을 유혹하는 것도 너무 많고요. 또 학교 분위기가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학교 폭력과 왕따가 또 많이 회자되기도 하고요. 확실히 요즘 아이들이 더 힘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의 이런 말씀을 듣다 한 아버님께서 중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즘 부모들이 더 힘들어요. 요즘 이런 아이들을 키우느라, 그리고 이런 많은 노출을 우리가 정보를 다 알고 있어서 더 옆집 아이는 시키는데 내 아이는 식경제에 노출하지 않으려고 하면 더 힘듭니다. 그래서 요즘 부모들이 더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고 보면 사회 분위기나 학교 경쟁 체제, 그리고 가족사의 여러 형태의 변화 등에 따라서 좀 집단 문화의 강박에 휩싸여서 어른도 힘들고 아이도 힘든 건 분명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요, 이렇게 쉽지 않은 사춘기와 갱년기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배운 공부나 이론이나 그리고 여러 현장에서 들었던 사례들을 들어서 조언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저도 사춘기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 때문에 제 이야기와 제 경험담과 그리고 주변에 또 강연을 갔을 때 그 후에 어머님들이 상담했던 이야기들, 주변 부모님들의 고충들, 들었던 이야기들 집합해서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 좀 조언을 구하는 선배에게 우리 애가 사춘기가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선배가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뭘 그런 걸 고민을 하곤 해. 그냥 너가 제일 무서워하는 말 있잖아. 뭐 가르치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아이를 낳고 들었던 말 중에 제일 두려웠던 말이 아이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라는 말이었어요. 근데 그 말을 정말 태어나서 그 말처럼 무서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돌아보니 그렇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를 안고 있어서 손이 없어서 선풍기를 발로 끈 적이 있었는데 아이가 걸어 다니면서 발로 선풍기를 끄고요. 또 제가 지금 아이의 모습에서 자어의 말투와 언행을 볼 때면 소름이 돋을 때도 있습니다. 진짜 아이들은 가르칠 필요가 없더라고요. 아이들은요, 어차피 자기 닥치는 대로 모든 걸 따라하면서 자랍니다. 이걸 교육학 용어로는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아이들은요,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말을 무서워하기보다는 좋은 신호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부모를 통해서 배운다는 말은요, 우리가 아이를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바꾸려는 노력 대신 사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바꾸려는 행동보다 내 자신, 나의 모습을 어느 정도 바꾸려고 하고 조절하려고 하고 그런 노력을 하다 보면 아이도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춘기 역시 새롭게 아이와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신호라는 시기라는 점을 명심하면 좋은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사춘기가 되니까요, 어렴풋이 깨닫는 게 있습니다. 어차피 사람은요, 자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산다는 것을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을 부르면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을 한대요. 예 하고 부르면 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답을 하죠.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은요. 뭐요? 라고 대답을 하고요. 중3 친구들은요. 왜요? 귀찮다는 투로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좀 무섭고 반항적인 이미지로 변해가더라도 이 친구들도요.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10대는 모두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신도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본인도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또 모든 게 답답한 시기가 사춘기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대로 듣고 이해해주고 또 한 걸음 나아가서 방향 제시를 해줄 수 있는 어른들을 원합니다.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선생님이 부를 때 대답부터 하는 게 달라진다고 하는데 그래서 중2를 중2병이다. 북한도 무서워서 못 쳐들어온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요. 중2를 명명하는 단어들이 있죠. 중2병. 질풍노도의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용어부터가 무서운 것 같습니다. 용어부터 우리는 재정의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제 아이가 중학생이 되기 전에 사춘기가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될 텐데 이 전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그 생각을 하니까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근데 두려움에 휩싸여 있으면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 사전에 사춘기라는 단어를 넣어봤더니 한자어로 나오더라고요. 생각사, 봄춘, 기대할 기. 생각의 봄이 피어나는 시기. 생각의 봄이 피어나길 기다리는 시기가 사춘기라고 합니다. 자기의 생각이 피어나려고 하면요. 기존의 생각을 반항을 하고 다르다고 한번 부딪혀 봐야지 자기의 생각이 피어나거든요. 그래서 용어부터 중2병이 아니라 반짝반짝 자기의 생각이 피어나는 중2별, 별이 되는 시기이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아이들을 어떻게 대할 수 있을지 좀 더 편안하게 좀 바라보면서 지혜롭게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눌 주제는 우리는 모두 모순적이다라는 말인데요. 사춘기 아이들은요, 예와 아니오가 동시에 공존하는 시기입니다. 싸우고 싶어요. 그런데 집안 분위기는 화목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업을 잘 감당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앉아서 공부는 하기 싫습니다. 조용히 혼자 있고 싶어요. 하지만 모두가 나를 위해 있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를 빼먹고 싶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자랑이 되고 싶고 또 엄마 아빠의 의견 따위는 필요 없지만 그들의 생각은 중요합니다. 이리와와 저리가가 동시에 공존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춘기 아이들과 대화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때 아이들이 이랬다 저랬다 할 때 자제력을 잃고 무례하게 행동한다고 해서 똑같이 우리가 화가 나서 씩씩거린다. 더는 못 참겠어. 나도 가만히 참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우리 머릿속에 편도체가 막 반응을 하는데요.
이때 우리가 똑같이 반응을 하면 우리는 지혜로운 부모로서 옆에 있기가 어려워집니다. 가만히 거리를 두고요. 화를 내는 아이 곁에 좀 어떤 방식으로 대해야 될까? 이때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아이가 반항을 하거나 좀 원하지 않는 욕설을 한다거나 달려들고 할 때는요. 그때는 휩싸이지 말고 잠시 거리를 두십시오. 산책을 한다거나 엄마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거나 그 자리를 잠깐 벗어나는 것도 좋습니다. 얼마 전에 친한 지인께서 자주 동네를 산책하고 몸매 관리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라는 말씀을 저한테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서 제가 산책을 많이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아이가 자라면서 좀 소통이 힘들고 아이와 좀 의견이 불일치되고 아이가 대드는 말에 저도 같이 대들고 싶다면 일단 멈추고요. 저는 그 자리를 뜹니다. 그리고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오는데요. 가끔은 한 바퀴로 모자라죠. 10바퀴를 돌고 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거리를 두고 생각을 조금 거리를 확보하면 우리의 머릿속이 조금 많이 명료해지죠. 그래서 아이에게는 두 가지 메시지가 동시에 닿아야 합니다. 이렇게 무례하게 굴어서는 안 돼. 이런 방식은 좋지 않아. 멈췄으면 좋겠어. 그리고 잠깐 자리를 떴다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를 사랑해. 너를 도와주고 싶어라는 이중 메시지를 동시에 아이에게 전달했을 때 그 예와 아니오가 공존하는 아이에게 불안함은 덜어주고 동시에 아이에게 방향 제시를 하는 부모로서 곁에서 있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강연을 듣고 나면 아이에게 가서 말을 해봐라. 아이와 대화를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대화가 제대로 되지 않더라. 역시 전문가와 비전문가인 평범한 우리 엄마인 우리는 좀 많이 다른가 봅니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부모님들과 대화를 해보면 대화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갔을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할 거는 뭐니? 할 일 다 했니? 다 하고 놀아라. 얼만큼 했니? 언제까지 할 거니? 왜 안 하고 있어? 빨리 해. 왜 꿈을 대니? 컴퓨터 좀 그만해. 스마트폰 좀 그만 보면 안 되겠어?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잘 시간이다. 아빠한테 이른다. 다음날 학교 갔다 오면 또 빨리 해라. 계획대로 해라. 왜 이거밖에 안 되니? 나 같으면 벌써 다 했다. 너 같은 애 처음 봤어. 야, 공부하고도 남을 시간이야. 이렇게 했니? 안 했니? 라는 대화에서 말해봐라, 들어줄게. 이런 대화로 옮겨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대화라고 하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점검하고 확인하고 체근하고 압박을 하는 대화를 하죠. 아이들은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빚쟁이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나는 공부 빚쟁이, 성적 빚쟁이, 그리고 부모님은 빚을 해결해 주는 사람인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더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크게 든다고 하는데요. 그만해도 좋다. 좀 쉬어라. 오늘은 안 해도 좋으니 그냥 실컷 놀자. 그래, 보니까 너도 충분히 하려고 했네. 그걸로 충분해. 우리도 이런 말 하고 싶죠. 아이들도 듣고 싶은 말이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이런 말을 하고 싶지만 주변의 경쟁 체제에 돌아보면 이런 말을 했다가 우리 아이가 뒤처지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또 그게 아니더라도 또 우리가 이렇게 이런 말을 듣고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해주는 게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부모 자식 관계에서요,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공부나 성적보다 더 우선돼야 될 것은 정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요, 공부를 가르치는 것보다 정서를 가르치는 게 더욱 중요하고요.
그걸 빠지고 공부를 우선시해서 가르쳤을 때 많은 문제들이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단촐한 가족 관계 안에서 아이들은요,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해요. 옷은 어떤 거를 좋아하고, 남자친구 이야기, 여자친구 이야기 하고 싶고요. 연예인 얘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친구들 얘기하고 싶고, 화장품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우리 부모들은 이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언제 네 얘기 좀 해라 라고 하지만 아이들은요, 타인의 이야기에 빗대어서 결국 마지막에는 나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말이 가기까지 우리는 기다려주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만하고 너 할 일 해 라고 우리는 중간에 끊기를 원하는데요. 아이들은요, 이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통해서 정서적인 관계를 원합니다. 조정이라는 경기를 혹시 아시나요? 몇 년 전에 아주 유행했던 TV 프로그램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조정 경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정에서 그 앞을 보고 선수들에게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소리를 지르고 가야 될 방향을 가르쳐주는 자리에 앉은 사람을 콕스라고 합니다. 콕스만 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보고 선수들은 자리에 앉아서 콕스의 지시에 따라서 방향 조정을 하죠. 그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조정 경기가 끝나고 결과에 졌을 때 많은 배우 옆에 같이 했던 분들이 졌어. 우리 어떡해. 이런 말을 할 때 정형돈 씨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모두 수고했어. 내가 다 봤어. 너희들 잘했어. 이런 말을 했죠. 이 말에 굉장히 많은 감동을 했었는데요. 사춘기를 겪었던 부모인 우리는 아이들이 어떤 방향으로 자라야 될지 알고 있는 이미 올챙이 시절을 겪었던 개구리입니다. 너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 엄마는 알아. 아빠가 봤어. 수고했어. 엄마가 다 알아. 그 한마디만으로도 그 뉘앙스만 바꾸고 아이와 대화했을 때 아이는 부모가 나의 곁에서 도와주려는 마음을 알고 우리가 아이를 놓치지 않고 아이들의 인성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자라면 좋을지 방향을 제시해주는 부모로서 아이 곁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요, 치조하지 말고 반응하라인데요. 제가 강의할 때마다 아이들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세요. 속마음을 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요즘 아이들은 똑똑하잖아요. 집에 가서 아빠들이 배운 대로 해봤대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런데요. 엄마 한번 해보세요. 또 어디서 무슨 말을 듣고 왔을까? 무슨 공부를 하고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럴 때 저도 어떤 답변을 할까 많은 고민을 하는데요. 일단 아이를 위해서 강의를 듣고 배운 거 보고 듣고 배운 거를 시도해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좋은 부모라는 신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대화를 할 때는 했니 안 했니의 패턴에서 말해라. 왜 안 했니? 들어줄게. 이런 패턴으로 변화됐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압박의 종류만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아이에게 말을 해라. 내가 들어줄게가 아니라 말할 기분이 나게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말할 분위기도 조성하지 않고 무조건 말을 해라 라고 압박을 낸다는 건, 생색을 낸다는 건요. 아이들의 마음을 더욱 닫게 하는 대화법이죠. 아이들과의 대화는요.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아이와 대화를 한다는 건 들어준다는 뜻이거든요. 아이가 문제를 보일 때 먼저 아이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상으로 아이에게 아이고 그럼 그렇지 너는 맨날 그래. 그게 아니라 왜 그랬니? 뭐 때문에 그랬니? 너 그런 걸 할 때 너의 심정은 어땠어? 무엇을 할 때 좋았니? 좋았다면 왜 좋았니? 이렇게 계속 질문을 이어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면 엄마는 정말 몰랐어. 네 마음이 그랬구나. 그런 걸 전혀 감안하지 못했네.
아이를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을 때 아이들은요,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요. 우리도 자기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분위기도 조성하지 않고 무조건 말을 해. 압박을 가한다는 거는 아이에게 너 말을 이해해. 너 마음을 이해해. 라는 말을 다 전달하지 않고 그냥 치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게 되죠. 그래서 부모로서 가르쳐야 할 게 있다면 이렇게 아이가 자신의 말을 감정의 찌꺼기 없이 끝까지 다 말할 수 있게끔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준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짤막하게 부모로서 가르쳐야 할 게 있다면 가르치고 방향 제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들은요, 신기하게도 자신의 문제는 본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줬을 때 아이들은요, 나중에는 결국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스스로 옳고 그른 방향을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이거를 참지를 못하죠. 그리고 특히 아이의 이런 고민이 평범한 일상과 관련된 이야기라면 더욱 들어주지 못합니다. 의미 없는 이야기라면 더 그렇고요. 쓰잘데기 없는 연예인 이야기라면 더욱 참고 들어주기가 힘들죠. 아이들의 사춘기 아이들의 목표는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 성장기의 목표죠. 엄마가 저는 되어보니까요. 엄마가 된다는 건 아이가 태어나서 탯줄이 떨어지고 나서 계속 매일매일 아이와 멀어지는 연습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탯줄 대신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과정은 부모와 아이 사이 모두 어렵습니다. 물론 자신이 길을 찾으려고 하면 부모와 분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분리와 화합은 원래 일치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춘기 아이들을 키우는 게 쉽지가 않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기존의 방향을 좀 힘있게 틀어야지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시도해보고 발산해보는 아이들을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보다 남들과 달라지는 게 아이들의 기본 욕구이구나, 이거를 먼저 이해하시고 그 아이들이 굉장히 큰 문제를 보이는 게 아니라면 아이의 말을 들어주고 그대로 좀 모른 척 해주고 또 그대로 좀 참아주고 있어주는 것, 그리고 아이가 어떤 옷이 좋고 어떤 화장을 하고 했을 때 좀 즐겁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 부모로서 좀 걱정되는 부분, 옷이 너무 짧아지니까 요즘 시절이 이래서 힘들다라던가 화장은 이래서 좀 어른으로 너가 밖으로 나갔을 때 대우를 받아서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을 것 같다라는 염려스러운 부분을 그때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오늘 1부 강연에서는요, 어차피 아이는 마음대로 큰다, 큰 주제로 첫 번째 우리는 모두 모순적이다, 두 번째 아이의 인성을 결정하는 부모의 한마디, 세 번째 치조하지 말고 반응을 해라,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사춘기를 거쳐왔기 때문에 나의 사춘기를 뒤돌아본다면 우리 아이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좋은 부모로 옆에 있어줄 수 있을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당신은 좋은 부모입니까? 당신의 사춘기, 우리의 사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